원래 그 지금 이제 그 사업 시행 측 찬성 측에서 질의를 하고 이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오늘 토론의 특성이 보면은 질의가 이쪽이 훨씬 많죠. 제 좌측편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추가로 지금 제3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월드 디자인 시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 짚어볼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니까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질문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한 1분 정도요. 잠시만 여기 먼저 질문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고 그 의견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민석 기자님 먼저 한번 오민석 대표님 먼저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저기 박영순 시장님하고 저기 도시공사 양일문선에 같이 좀 답변해 주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구리시 건축 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타운으로 몇 년 묶여 있다 보니까 그 개축, 이축,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사라든지 건축사들이 다 남양주로 이전을 한 상태가 됐는데요. 지금 그 월드 저희 디자인 시티가 성공했다고 가정해서 볼 때 외국인들이 토지를 가져가고 거기에 건축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이라든지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여와서 하더라도 그 여태까지 토종 기업들이 어려울 때 구리시를 지키고 있었던 것만큼 향후에 월드 디자인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구리시 건설 하시는 분들한테 좀 토목이라든지 좀 간단한 거는 좀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몇 프로 정도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규제가 좀 먼저 좀 된다 그러면은 훨씬 구리시에 이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민석 기자 답변 한번 끊고요. 그다음에 그 진화자 의원님 제가 먼저 하고 질의 네, 같이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하고 답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걸로 하죠. 예, 저도 그 시장님에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친수법으로 간다는 거는 그 수자원 공사와 같이 한다는 것과도 저희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구리시가 1조 원의 빚을 내지 않아도 그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또 친수법이라는 것은 그 이익금의 90%를 물하천관리기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이익금이 좀 적게 돌아오는 것은 있지만 1조 원이라는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친수법으로 간다는 게 참 일이 더 빨라지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우리 구리시 자체적으로 간다 하니 뭐 수자원이 거부를 했는지 우리가 또 우리 조건이 안 맞았는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연간 3,500억 원의 예산을 가진 구리시 같은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1조 원의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도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수자원 공사와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 한 떼기만 뭐 잘못 팔아도 아마 부도가 날까 걱정된다.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과장님의 그 전문가죠. 우리들에 비하면 그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늘 우려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1조 원이 토지 보상가라고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럼 1조 원의 토지 보상가를 빚을 내려 그러면 우리가 한 3천억 정도 뭐 현물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3천억이라는 땅은 롯데마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리시에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은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창동의 문해회관 부지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땅이랑 땅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조 원은 토지 보상가고 1조 1천억 원은 택지 개발비입니다. 근데 2조 1천억이 필요한데 또 이제 살펴보니까 토지 보상가는 50%만 있어도 먼저 분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억을 절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바비나가 지금 계속 2조 2천억을 마련해 놓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없이 마냥 우리가 그 그린벨트 풀어서 택지 보상할 때까지 기간 없이 비바비나는 계속 기다려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철수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라고요. 그리고 비바비나가 요거 마지막 하겠습니다. 비바비나가 2조 2천억으로는 얼마 정도의 땅을 사겠다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5만 평에 대한 자족시설에 대한 월드 디자인 시티 부분인지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이 뭐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오민석 기자가 그 오민석 대표께서 질문하신 그 이제 이 방대한 사업에서의 지역 건설 업체 배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그 진하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원 조달과 집행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 대강 줄거리를 얘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사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년간 구리시에 개발 사업 공사가 없어가지고요, 이 건축 건설업하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기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요, 지금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공사하면서 하도급 줬다고 해가지고 경찰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직원들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는 것도 이 수사를 하기로 하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놓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그 하도급 받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고,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시의회에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하자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하면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공사체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수자원공사가 이제 돈을 대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수자원공사는요, 원래 그 사람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이 자족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산업을 유치하는지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놨어요. 자족 시설, 여기는 주거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중도이 통과되고 토지 공급 승인이 나면 자족 시설로 이렇게 판매하다가 땅을 공급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용도 바꿔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바꿔서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자는 지금 뭐 그린벨트 해제는 찬성을 하는데 디자인 센터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틀린 얘기예요.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는 디자인 센터를 전제로 해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센터가 없으면 그린벨트 안 풀어집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지을 거로 풀었다면은 이미 갈매동 보금자리와 똑같은 시기에 풀렸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막았어요. 주택공사가 구리 토평하고 갈매 양쪽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를 뭐 갈매동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토평만큼은 안 된다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막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서는 지금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를 유치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구리시가 다 만들어 놨으니 구리시가 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하면 그 이제 장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지주분들한테 우리 같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여기서 지금 뭐 토지 보상 내지는 분양 단계에서 뭘 하고 죽자 사자 해가지고 막 그 사생결단 해가지고 싸게 때려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받냐 이거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온정이란 게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나 분명히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갈매보 보금자리도 만약 구리도시공사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옵니다. 그건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을 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디자인 센터를 구리도시공사가 아니면 지금 수자원공사는 어디가 지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도시공사가 하지 말란 얘기는 디자인 센터를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디자인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LH공사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 안 하려고 그러죠. 수자원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이용 계획이 자기 입맛하고 다르다고 지금 안 하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수자원공사도 빚이 많아요. 지금 화성이가 어디에 뭐 물려 있어가지고 그 내부 얘기 들어보면은 새로 지금 할 만한 지금 여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고요, 누가? 자, 시장님.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건데, 그 다음 부분은, 비바비나가 지금
그거는 제가 예, 대답을 고창국 해도 대표님이 되겠습니까? 해주시죠. 좀 이어서 예, 그게 중요한 질문이 부분이니까.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저 답변할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거니까 예, 예, 고창국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저희 답변. 원래 이제 20억 불은 저희들이 이제 추정이 됐던 게 토지인가 외국인 투자 특별 계획구역입니다. 디자인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디자인 센터 운영에 맞는 도시를 갖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구축이 54만 평 중에 저희들이 최소 그 평수를 잡아보니까 2천 개사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 한 3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 특별 계획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1차적인 자금입니다. 만약에 추후에 또 개발 자금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PF를 하질 않고 전체적으로 땅을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신한은행 그 IB 팀들하고 미국에서 팀이 왔을 때 의논을 해보니까 이 사업은 세제 관계 때문에 PFV 방식으로 사업이 가야 된다. 그렇다면 PFV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거의 5%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PF를 해서 은행 융자를 내 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세제 관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00%가 PFV가 적용이 안 된다면 한 80%, 70에서 80% 현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그 사업 방식 때문에 은행 융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예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장인은 더 이상 고마울 게 없지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불은 외국인 특별 투자 지역에 대한 땅 매입비고, 그럼 거기에서 또 여러 개의 SPC가 쪼개지게 됩니다. 왜 호텔 틀리지요, 디자인 센터 틀리죠, 주거 틀리죠, 상업 지역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은 추가로 또 그 컨소시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현재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맞추신 걸로 하고요. 원래 지금 그 제3주제 토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월드 디자인 시티를 진행하는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여태까지 오는 현 시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쭉 하신 거고, 이제는 요번에 이쪽에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의 대신에 예. 그 저한테 한 그러면은 1분 반만 주시면 예. 원래는 그 토론에 질의 뭐- 준비를 안 해오셨죠, 이쪽은.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질의 응답하는 이건 줄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님은 질의할 게 하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고창국 저는 이제 대표님은 오늘 이 의견 하나. 의견을 갖다 하나 드리고자 예, 하는 그러면 것은 일단은 고창국 대표님이 예. 그럼 이쪽 질의 시간은 그걸로 다 쓰시는 겁니다. 예, 고창국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의견 하나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시장님이 질의 하나 하시고요. 그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디자인 센터에 대한 성격인지, 어떤 방법으로 2,000개 회사를 갖다가 도대체 거기 데리고 올 수 있을 건지,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투자 그룹에 대한 투자 조건들은 과연 뭔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구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또 참여한 업체, 아까 투자 능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번째는 용산, 그리고 그 아까 미단실이라든지 뭐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패 길을 갖다 걷고 있는데, 구리 월 디자인 센터 이 사업은 똑같은 길을 갖다 걷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 논의하고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오늘 조금 아쉽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뭐 토론회는 오늘 한 번으로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질의는 시장님이 한번 한 번만, 쓴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박영선 시장께서 질의 한번 하시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서 3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뭐 예산 통과되는 과정에서 매우 심히 반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자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이제 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거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 한번 통 크게 시원하게 한번 통과시켜 주실 것인지 현물 출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 그 질문 내용 간단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 김용호 의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박영선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토평동 벌팔 개발되는 걸 반대하면 그 사람이 구리 시민입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가는 지금 계획대로
그렇게 우리 토평동 벌판이 개발되면은 20만 시민 누가 반대를 합니까? 5천만 국민 누가 반대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적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걸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진화자 의원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그 고창구 대표한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 답변. 답변만. 아, 답변. 네. 아, 정과동이죠, 정과동. 네, 그린벨트가 뭐 해제가 되거나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예. 시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거 먼저 잠깐만요. 요거 하던 답변 중에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아주 강한 반대를 조례 제정할 때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박영선 시장께서 좀 시민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다시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진하자 의원이 토론한 게 있습니다. 유보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욕만을 갖고 무리한 사업 확정으로 경제 파탄에 직면하는 일을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한 예로 용인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경전철 사업에 투자했다가 공무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친수구역 지정과 개발구역 해제 신청 서류 준비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구리시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와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이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고 재정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우리 진하자 의원님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 도시개발공사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개발법으로 계속 몇 년간 그린벨트를 풀어보겠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에 지금 20억에서 30억이 드는데 지금 아까 10억 정도 썼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몇 달 만에. 그래서 우리가 그 혈세를 좀 줄이는 그런 면에서 아직은 도시공사가 필요치 않으니까 좀 더 후에 이 사업이 안정된 후에도 도시공사 설립을 해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급한지 그렇게 그냥 뭐 날치기 통과로 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불법 통과는 정상적인 통과가 된 게 아니라고 지급 중지를 하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그렇게 한 연후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뭔가 계획이 되는 것이지 급하다고 그렇게 바늘 허리 깨어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도시공사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물론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지금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정말 도시공사 폐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시공사 필요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설립하지 않아도 그린벨트 풀리고 나서 친수법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뭐 한 1년이나 2년 후에 해도 돈 몇십억 절약할 수 있는 시기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차피 뭐 만들어진 거라고 하니까 좀 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번 그 도시공사의 역할을 잘 기억하시고 더 이상 우리 구리시의 어떤 혈세 낭비하는 일 없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요 정도로. 아까 답변 그걸로 마무리하신다. 저희 질의. 제가 지금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질문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아니 지금 진하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사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건 지금 그냥 듣고 가시면 그래서 좀 시간을 한 1분만 주시면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정정 발언을 하실 거예요? 지금 반론 확인 반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시공사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그린벨트 풀린 다음에 나중에 설립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예산 전략이 된다 그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친수법으로 이 그린벨트를 푸는 한은 국토해양부에 저희한테 지시 공문이 있습니다. 재정 부담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와라. 구리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 도시공사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 이만큼 그린벨트 해제를 눈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서로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세 개의 주제를 다뤘는데 하다 보니까 원래 네 번째 주제가 이 월드 디자인 시티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리스크와 그다음에 토지 보상 문제에 따른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네 번째 주제에서 다루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미 세 번째 주제에서 나와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세 번째 주제와 네 번째 주제를 조금 그 통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토론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시간이 6시니까 아까 3시 10분쯤 시작해서 한 2시간 50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예측하기를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요거 나머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토론회가 그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 경기 인터넷 뉴스와 구리 남양주 넷에서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에 관한 시민 토론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하고 주의 환기시키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김주린 대표님. 예. 네,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그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인가? 그거를 박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거 아까도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환경부나 서울시나 지금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 그 진수구역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것인가 요 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네. 예, 그러면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린벨트 해제 이 문제는 현재 가장 그 마지막 남아 있는 문제가 모든 관계부처 협의 다 끝났고요. 지금 환경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환경 공문을 읽어드렸지만 서울시에 지금 동의를 받아와라. 그리고 또 환경부가 요구한 자료들을 저희가 다 용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환경부도 100%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이 좀 우려되니까 좀 보완해라. 그래서 저희가 바라기는 5월 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돼서 거기서 통과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처음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어요. 하나는 마이스 산업이 종복이 된다. 또 하나는 한강 수질이 뭐 오염이 된다. 그러는데 한강 수질 오염 문제는 저희가 과학적이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전부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아마 이번 주에 실무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꼭 해내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환경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수신 제거하고 지구 평천화하고 이 가화 만사성인데 우리 지역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뜻을 힘을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제 불찰이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 사업하면서 부산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친수구역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빨리 풀어달라고. 저는 늦었지만 앞으로 우리 구리시 의회도 우리 시민과 함께 10만 서명운동 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일단은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믿어주시고 끝까지 한번 이렇게 힘을 합쳐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김희섭 의원 웃으신 거 보니까 미소로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전략 환경 평가 초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보완 지시를 예, 했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낸 거고 예. 그거를 이제 모 국회의원이 받아서 언론에 이제 배포를 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초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전략 환경 평가 본안을 지금 다시 만들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본안을 되는 곧 거죠. 제출하기 예.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본안을 통해서 그 그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보완 다 다시 했고. 보완해서 제출을 하려고 예. 그 전략 환경 평가 본안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답변 되셨나요? 예. 아니요, 아까 그 여쭤본 거 중에서요. 예.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예, 답변? 이제 뭐 영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청객들 답답하실 텐데요. 쉽게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언제쯤 좀 될 것이냐? 예, 그런 그린벨트 부분만 아까 해제가 말씀하신 그 언제쯤 될 5월이 것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 예, 저기 5월 달에 중앙도시기획위원회가 열려서 대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지는 않고요. 소위원회 넘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되면 그린벨트 일단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는 또 친수법으로 나란히 가기 때문에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위한 차관급 회의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이 통과된 다음에. 그래서 지금 5월, 6월이 지금 마지막 고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럼 추가 질의 누구? 김용호 의원님. 예. 예, 시장님께 좀 질문하고 고창구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저항공사하고 MOU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 MOU 내용으로는 제1항이 설계 시공 분야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및 산정 및 검증,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 제2항이 그렇습니다. 왜 이 설계 시공 분야를 할 자문을 받으려면은 LH에 받아야지 물장사는 수공하고 했는가? 또 10원도 투자하지 않은 아무 관계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왜 개발 이익금 산정 및 검증을 하는가? 요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총 사업비에서 금리비용 1,600억이 누락됐습니다. 시민들에게 5,200억이 남는다고 홍보했는데 그중에 이자 비용 1,600억을 누락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하천관리기금으로 90%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왜 수익금이 5,200억이라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는가? 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고창국 대표님께는 이 월드 디자인 센터가 강남의 코엑스나 일산의 킨텍스하고는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5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우리 국제자문위원회에다 통보해 왔다고 보도가 났었는데 그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인데 어떤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인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김용호 의원께서 시장님께 3개 질문했죠. 이해 가셨나요? 3가지 질문? 2개 아닌가요? 세 개는. 3개. 저 수자원공사 5,200억 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 세 번째거든요. 예. 5,200억 또. 이자가 1,600억이 누락된 용역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아, 이자. 예. 첫 번째 그 수자원과 MOU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MOU 이자 부분 1,600억 누락된 거, 그다음에 그 5,200억의 근거. 요 3가지를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창국 대표께는 킨텍스 등과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예, 그다음에 하나가 5억 그 불을 저기 뭐야 투자한다고 그 수익 했는데 보장을 요청을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어떤 처리할? 수익 보장 말입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5억 불을 투자하겠다. 국가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그 시장님께서 3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창국 부의장께서 2가지 부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은 못하더라도 공동으로 못하더라도 국토부에서도 권장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수자원공사가 이런 개발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수자원공사에 좀 자문을 받도록 한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MOU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자료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제2조 당사자의 역할을 그래가지고
구리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K워터라는 건 수자원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K워터는 아래 사항 중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 잘 들으셨죠? 양 당사자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협의해서 결정이 안 되면은 안 한다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수자원공사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는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1. 설계 시공 분야, 2. 개발 이익 산정 및 검증, 3. 기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리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하면은 자문을 받는 거고, 그것도 구리시가 협의 안 되면 자문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예, 그리고 협의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니고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 경험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마치 여기 지금 저 땅가 지신 분들은 구리도시공사가 또는 구리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뭐 땅 장사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기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게 용역 결과를 지금 감정가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감정가를 평당 한 850만 원 정도 보거든요. 보는데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이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한 5천억 정도의 토지 개발에서 이제 분양할 당시에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90%가 국가하천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10%가 이제 우리 구리시 도시공사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금액이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리시 도시공사에 지금 예를 들면 5천억이면 10%면 지금 500억이잖아요. 500억인데 사실 보니까 여기에 지가 상승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가 상승분을 보태면 한 900억 이상이 우리 그 구리 도시공사로 이렇게 이익이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의회에다가 좀 서면으로 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자를 왜 뺐느냐? 맞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자 부분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대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수지 분석을 할 때는 이자 부분을 지금 금융 부분을 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넣는다 하면은 당연히 이것이 원가 계산에 좀 이자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높아지고 어차피 그 분양만 되면 이익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 예. 아닙니까? 지금 어떠시냐면요. 잠시만요. 고창국 대표. 아니, 이거 설명하고 그렇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걸 세전 수익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럼 세금 내는 게 이익금입니까? 이익이 안 나는 것을 세전 수익이라고 표기하고 5,200억이 남다니까 시민들은 야, 이거 5,200억이 남는데 실제 얼마가 나느냐? 5,200억에서 이제 금리 비용 1,600억을 제외하면 3,600억이 납니다. 남습니다. 그 중에 360억이 구리시 몫입니다. 360억이 5년 동안에 360억입니다. 계획대로 해도. 수익률을 보면 0.2%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어떻게 1,600억씩 160만 원도 아니고 1,600억씩 누락을 시키면서 사기획설을 하고 하느냐,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점을 우려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대로 그 고창국 부의장께서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오민석 대표님 질의하실 거 계시다 그랬죠? 예. 예.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럼. 코엑스하고 킨덱스는 그 디자인 센터가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러면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디자인 전문가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일반인은 출입 못합니다. 왜? 디자인에 대한 그 정보 유출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샘플에 대한 신제품 상설 전시장 플러스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나 코엑스는 여러 종류의 수백 가지의 행사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미리 연간 운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이 50개의, 이번에 뭐 가셔서 보시겠지만은 그런 대중소에 대한 엑스포 트레이드 쇼가 50회가 있습니다. 1년에 54주니까 거의 매주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완전히 다른 성격의 컨벤션 센터를 하더라도 다른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 그룹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그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세 가지를 보장해 주지를 않으면 투자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큐리티 오브 인베스트먼트라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나가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기네들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들 살집하고 전부 내는데 좀 더 놔두고 나가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이 조금 생긴다. 그러면 자기 본국에도 좀 일부분은 가져가야 될 겁니다. 통 가지만 공산주시는 못 가져가. 그런 것들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을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는 Law and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라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어느 나라는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적용을 해달라.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구리시에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구리시에 요청할 사항이 되나요? 법을 만들고 정부의 이제 법안 관계는 이제 정부에서 뒷받침해야 되겠지만은 어차피 시행 당사자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 요청을 해달라는 취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뒷받침이 되는 거죠, 아니, 정부. 지금 이미 아까 대통령하고 지금 그 부총리, 국토부 장관, 뭐 이제 산자부 장관한테 지금 NIB 멤버들로 40여 분들이 이렇게 연대 서명해가지고 예. 요구를 했어요. 법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요청했고. 발송했다는 거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투자에 잠시만요. 예. 그 지금 일단은 그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고 아니, 추가 보충- 질의하시는 거예요. 보충 추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민석 대표님이 바로 질의해서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죠. 시간 관계상. 예. 예, 투자에 대한 일정액의 수익을 요구하는 것인지 조금 전에 논의됐던 수익계약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이 우리 월드 디자인센터에 2,000개에서 3,000개의 기업이 입주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한 규모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코엑스하고 우리 월드 디자인센터 부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호텔을 포함해서 우리 월드 디자인센터 부지는 46,800평이고 코엑스 부지는 45,000평입니다. 일산의 킨텍스 부지는 13만 평입니다. 그런 규모면이나 부지면을 봐서 그런 많은 것을 수용하고 과연 제대로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 면적으로 보면 일산이 13만 평인데도 거기에 월드 디자인 센터가 안 되고 있고, 이 코엑스가 4만 5천 평이에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4만 6,800평이니까 4만 5천, 그러니까 1,800평 차이 납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질문 그거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오민석 대표님. 네, 이번에 미국 6차 NIB 회의할 때 그 같이 동행시절을 갔었는데요. 인천공항을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갈 때까지는 월드 디자인 시티에서 상당히 이제 물음표였던 게, 현지에 가서 그 견학도 해보고 엑스포도 가보고 NIB 회의도 참석해본 결과, 이게 월드 디자인 시티라는 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표를 갖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의문이 갔던 게 뭐냐면은, 월드 디자인 시티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구리시의 토평로 100만 평 부지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갑의 관계에 서야 되는데, 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구리 시민 대표단, 그리고 국내 이제 그 교수님들, 그리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구리시 관계자, 구리시장 이렇게 갔었는데, 모든 권한이나 행사라든지 이런 걸 NIAB 측에 마치거나 아니면은 고창국 그 KNC 대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만 거의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이 모든 이제 그 NIAB 회원 자체를
고창국 대표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저는 거기에서 좀 굴욕적인 걸 느꼈던 게 뭐냐면 구리시가 주체가 안 되고 왜 끌려다녀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라도 좀 개선을 좀 고창국 대표한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당시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고창국 대표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양영무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토평동 GWDC의 사업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 70명께서 지금 여기도 박상화 회장님 나와 계신데 주민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70명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는 월드 디자인시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땅에 가지고 있는 땅의 50%를 구리 도시공사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꼭 질문해 달라 그래서 양영우 사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은 근데 첫 번째 질문 내용이요. 오 대표님. 네. 왜 끌려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이면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 제가 건가요? 먼저 좀 답변한 게 낫겠네요. 예. 일단은 시장님 답변하시고 예. 뭐 추가로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아니요, 제가 제가 먼저 한번 답변하고 김영우 답변 먼저 하시죠. 우리 오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 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의는 NIAB 국제유치자문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고 우리 고 회장님은 거기 부의장님이시고 또 창설 멤버시고 저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대표님들은 참관하러 가시는 거고 구리시장은 거기 가서 지금까지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참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를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좀 더 앞으로 뭐 그런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 받았던 투자에 대한 수익 보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건데 구리시나 정부 보고 수익 보장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 투자했을 때 적자 나는 것들은 자기네들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일반 사기업체 그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보장이 아니고요. 투자 이익금에 대한 반출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 면적에서 킨텍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만 평이고 지금 현재 그 코엑스 같은 경우는 4만 5천 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체 연건평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22만 평에서 23만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타당 국제적인 이 전문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2천 개사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그 계산하에서 22에서 23만 평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6회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준비하는데 2년, 토탈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보고 있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2년 플러스 3년 했는데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의아해요. 구리시는 뭐 하는 거야? 유치를 갖다 그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투자 유치나 회사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정성을 쏟고 모셔와야 됩니다.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걸 갖다가 이제 조직을 하면서 이제 저 사실상 NIB라는 조직은 제가 미국에 디자이너 생활을 40년 정도 하면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제 말을 전부 다 믿습니다. 40년 동안에 대한 크레딧을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느낌은 그렇게 하셨어도 저희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구리 남양주넷의 오민석 대표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대책위 부분, 그 부분 아직 답변 안 나왔죠. 양형 장관님. 예. 하여튼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 이외자가 공사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고요. 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법인하고는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시에서 현물 출자를 받아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보탬을 주시겠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추가 질문 전에 여기 그 시민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일 것 같긴 한데 그 일단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함은 그냥 구리 시민님이라고 이렇게 써주셨고요. 질문할 대상은 이제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의 변경 또는 포기 상황 시 각각의 그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사에 이제 사전 접수가 됐던 질인데 이것도 좀 포괄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있을 텐데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리스크들이 있으며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라고 해서 요거는 그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첫 번째 거는 출구 전략과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거 요거 좀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변경이나 포기 시에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100% 넘게 확실히 실현된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매진할 뿐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뭐 다음에 카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는 될 일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이거는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밀어주시면 100% 성공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가 NIAB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려도 예, 일단은 되겠습니까? 우리 저희 도시공사 예. 양정모 사장님 답변 듣고 그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출구 전략이 마련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건 이 사업에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더라도 정면 돌파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사도 시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겠지만 그거는 저희 그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고 시장님 뜻과 맞추어서 이 그림 월드 디자인 센터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고창국 부의장님. 예, 죄송한데 그 토론회니까 박수는 좀 자제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NIAB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집이 해제가 난 다음에 토지 수용이 들어가고 택지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땅을 사고 싶어도 현행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리시가 그 기체 발행을 하지 않고도 그 법이 바뀐다면 그 구리시 부담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토지 수용까지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 특별 투자구역을 지정을 안 해주고 지금도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주고 슬쩍 그냥 일반 개발 방식으로 가면 우리는 뭐냐? 국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NIAB 멤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제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겠지만은 저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걸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그리고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수건 사업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또 도시 계획 자체가
최첨단 도시로서 가치 있는 도시로 이미 그 토지 이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하고 우리가 쫓겨나면 어떡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리시에서 꼭 보장을 해 주시길 저희들이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네 번째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 우리 그 비판과 견제 대안 쪽에서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하실 얘기가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질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시장님과 도시공사 그다음에 그 NIAB 쪽에 질의를 좀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뭐 입장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좀 공평해질 것 같거든요. 자, 질문 하실 거 있으세요? 근데 뭐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 뭐 협조 요청도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오늘 이제 이 토론 자체가 질의응답 형태인 줄은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갖다 많이 준비 못했는데 질문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뤄져야 될 문제 그게 지금 안 됐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쉬운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김영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을 때 용산, 인천, 송도 미단실이라든지 유니버스 스튜디오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이 GWDC에는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차 샌디에고 NIAB 미팅에서 우리 쪽 국제 변호사인 뉴욕 변호사입니다. 황 변호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NIAB 멤버들도 전부 다 동의를 했었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입니다. 신도시 개발처럼. 그리고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기 이전에 어떤 산업에 대한 축을 만들고 그 산업을 기초로 해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선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후개발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은 구리 GWDC라는 뿌리를 가지고 도시 개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회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다른 부동산 개발 정책하고는 틀린다는 거.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없고요. 질문은 지금 입장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예, 반대 뭐 반론을 하셔도 좋고요. 입장 발표해 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용산지구나 무슨 뭐 인천 송다구 같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사람이 100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갈 때 소 갈 때 다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다 보면은 어떤 안초가 기다리는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박영선 시장님이나 고창 양영모 사장께서 뭐 출구 전략은 필요 없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업만은 완성시키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리 뉴타운 조감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102층에 배틀고개에서 토평도까지 수상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밑으로 배 타고 다니고 이런 조감도이고 이거 시민에게 홍보되고 시민들이 여기서 환호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몇 명씩 같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가지고 오히려 퇴보된 낙후된 지역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장께서는 허다가 못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까? 걱정 말라고 염려를. 그러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부동산이 나빠지면 여러 가지 암초가 부딪히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드 디자인 센터 조감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대화했지만은 이렇게 개발되면 누가 구리 20만 시민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항상 개인상을 두고 살면 만약을 대비해야 된다. 그 만약을 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일을 당하면은 그 모든 피해는 오로지 모든 시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조목조목을 따지는 것입니다. 출구 전략, 시장께서 출구 전략 말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시장이라도 출구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출구 전략은 내부적으로 어떤 가상치,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화자 의원님도 한번 또 말씀하시죠 추가로.
그 시장님께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드리기 전에 아까 그 도시공사 설립이 뭐 제가 이제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더 이따가 해도 된다고 했더니 뭐 시기상조 절대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말한 시기상조란 6개월이나 1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버텨서 예산을 줄여보자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0억의 그 등기 설립 비용만 먼저 주면 서류 제출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10억만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안 돼서 그 다음 달인가 뭐 얼마쯤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 막 뭐 무력으로 이렇게 불법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우리 또 김용 의장 계시지만 그 뭐 저지하려고 그러다가 뭐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비도 몇백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그 시기상조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예,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환경 문제가 지금 부딪혔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불합리한 친수구역법 오염은 불합리다. 이렇게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또 요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구리시 신도시 계획부지 하류에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등의 그 치수원이 위치해 있어서 오염 사고 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도 하고 또 우리 시의 주장처럼 그 첨단 기법으로 모든 하수와 비점 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저희들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죠. 저희는 어쨌든 뭐 환경 오염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린벨트만 풀어보자 이렇게 막 앞으로 가다 보니까 생각을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장하는 거는 91년 구리 페놀 사건처럼 구미 페놀 사건처럼 사고에 의해 한강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잘못한 점은 5년, 6년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 우리는 한강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살면서 정말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뭔가 도시 개발을 할 때 아, 이렇게 환경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아무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장님이 뭐 물론 쉽게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우려하는 환경단체 모든 사람들보다는 지금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하게 문제 없다. 문제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진실하게 이제 대책 수립을 하셔서 더 이상 환경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하시고 정책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문제로까지 또 발목이 잡혀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멀리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뭐 답변할 건 아닌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 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의견 시의원으로서 입장 주신 거니까요. 예. 시장으로서 입장 한번. 김용호 의원님이 돌다리 102층을 왜 거론 안 하시나 했더니 역시나 나오시네요.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 저 뉴타운에 관해서는 이 저 그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 주체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에서는 뭐냐? 이 뉴타운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국내 용역사에다가 했다가 보다 더 지금 좋은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 존 버트만사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뭐 지금 뉴타운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돌다리 102층은 그런 이유로 지금 주민들이 도저히 지금 건축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상은 좋지만 계획은 좋지만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존치 관리로 유보가 된 거고요. 우리 여기 지금 구리월드 디자인 센터는 사업 주체가 주민들이 아닙니다. 구리시고 구리도시공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도 아까 쭉 들으셨지만 지금 대부분이 지금 핵심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외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걸 인정하신다면
김영우 의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현재 그 조감도대로 이 조감도는 지금 컨셉 마스터 플랜이지 본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진짜 이 건축 디자인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장님께 보태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 좀 하고요. 지금 이제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질의응답은 거의 이제 종료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질의는 그 뭐 꼭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 딱 하나만 간략하게 의견 빼고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 각자 입장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창구 대표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창구 대표께서는 이 월드 디자인 센터 사업을 진짜 구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다른 지역에서 러브콜이 와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월드 디자인 센터 사업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백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태복건설에도 가셨고 어디예요? 백문초등학교 앞에 있는 태복건설 백문초등학교가 어디지요? 알겠어요. 저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거기도 가셨고 미랄게 되는 송모 씨에게도 좀 사달라 몇십억에 매입해달라 사정을 하셨고 송시영 씨라는 사람한테도 매각을 해서 그것은 양도 양수 도장까지 찍은 일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답변 마지막 답변으로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신문지상에 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 관계한 유탕 관계 때문에 검찰 조사를 4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참 지독하게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일종의 인권 유린이지만은 제가 다 감수를 하고 아 한국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도저히 끌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행사도 아니고 투자사도 아닙니다. 기획하고 전체적인 유치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구리시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모든 컨셉 베스트 플랜, 피지빌리티 스타일에 이런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나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 본연의 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안홍태 씨와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처리가 된 다음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진이- 죄송합니다. 그 질의응답은 이걸로 좀 종료를 하고요. 이따가 그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발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아까 약속한 대로 시민 질의서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기 그 김석천 시민님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상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까 나왔던 거고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 양정모 사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려서 나중에 좀 답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경순 시민님이 질의하신 거는 아까 우리 그 토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그 보니까 갈매지구 얘기네요. 우리 신현호 그 시민님께서 시장님께 좀 질의를 했는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진취적인 일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진행 중인 갈매지구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영세 상인들의 뒤처리는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앞서 우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기왕 번거롭지만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를 직접 남겨주셨으니까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갈매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세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보상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 문제는 땅 가진 분들이 그래도 이제 값이 이제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현행 법상 규정상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시행을 만약에 구리도시공사가 했다면 뭐 법이든 뭐든 하여튼 뭐 무조건 하고 사람 살고 봐야 되니까 도시공사로 하여금 무슨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LH공사거든요. LH공사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하는 것을 지금 시장으로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하소연하고 해서 특별히 지금 세입자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한테 모든 법을 다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LH공사에 요구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뭐 최대한 끝까지 세입자라든지 시민 편에 서서 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그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패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을 시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토론 주제를 4가지로 나눠서 했었었는데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구리시에서 이런 토론회가 처음이었었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회가 성사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최 측인 경기 인터넷 뉴스와 그다음에 구리 남양주 넷이 이 자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 발언을 여기 타이머에 지금 딱 2분씩 적혀 있는데 어떻게 김주린 대표부터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러면은 예, 그럼 김주린 대표부터 해가지고 2분씩 그렇게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6년 전에 그리고 5년 전에 4년 전에 단계별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거나 이제 의혹이 많아질 때마다 이렇게 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공개 토론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지 않으셔도 될 얘기는 많이 절제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토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각자 사업 주체들, 해당 관계자들이 만나서 시민 앞에 대놓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혹이 사라져요. 그래서 토론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처음입니다. 구리시 역사상. 그리고 수장되시는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시나 의원님들이시나 이런 분들이 시민들에게 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좀 가까워지는 자리에서 대화의 공간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교수님 지적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좀 엉성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꾸 정례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좀 세련미가 생기는 그리고 구리시만이 경쟁력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개 토론 시스템을 아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방화대교 부근에서 임진강이라는 지류를 만나서 마지막 서해로 빠지면서 한강을 거쳐갔던 그 물줄기가 자기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많은 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흘러가서 제대로 어떻게 바다로 가느냐 중요합니다. 월드 디자인 시티 사업조차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언제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드 디자인 시티가 저는 한 70%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50% 아니겠습니까? 6년이 지났다면 한 70%에서 80%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구리시를 위한 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이는 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구리시하고 구리시 의회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여야가 합심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과 힘이 필요한 거고요. 그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월드전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땅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심정이야말로 월드 디자인 시티 성공에 한 발자국 딱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박영순 구리시장님 그리고 그 박석윤 의장님, 김영우 의장님 다시 한번 지난 회기 동안 거의 뭐 구리시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저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놀았고 절반은 싸움박질 했는데 이번이야말로 자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구리시의 공통 분모로 놓고 한번 구리시가 잘 되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한 박영순 시장님도 아까쯤에 분명히 실패에 대한 출구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 내가 월드 디자인 시티 성공 못 시키면은 나 다음에 시장 안 나가. 이 약속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정치인은 미워하되 정치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지금 싸운다고 말했는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저는 토평동 벌판에 땅 한 평 없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설립 막는다고 저에게 뭐 돈 10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2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우리들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다 보니 때로는 소리도 나고 또 때로는 뭐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저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또 밝혔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과 규정이 맞아야 하고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구는 골프장의 오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타운 정책의 오류를 두 번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외국에서 투자금이 몇 조 원 들어온다 어쩐다 이런 데 정신이 팔려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부디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이 시행되어 토평동 벌판에 눈부신 발전이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러한 모습이 시민 여러분들께 몹시 언짢게 비춰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비판과 견제도 또 우리 구리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게 전부 확인할 내역입니다. 이걸 준비해서 왔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이 좀 앞서게 생각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좀 미흡했다 그런 점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영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모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과연 구리시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키우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한바구음을 안겨주느냐 이 목적을 가져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이 좀 좋지 않은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앉으면서 대립관계에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앉았다. 그것은 부인을 못하고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건설적인 내용보다는 꼬집는 질타하는 내용으로 많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민 여러분의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리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물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우선 투명해야 됩니다. 자꾸 감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능력이 부족한 부인이나 남편하고는 같이 살아도 자꾸 숨기는 부인이나 남편하고는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해가 하고 의회는 또 우리 집행부에 하는 일을 사실대로 진실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 모두가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하나 될 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드리고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워낙 성격이 좀 이래서 아까 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2013년 1월 9일 날 시행이 되고 해서 김영호 의장님 이거 맞습니다. 디자인 센터하고 호텔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니까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뭐 걱정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디자인 센터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구리시 부도 나는 게 아니냐. 구리시 부도 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부도 나도록 하면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땅을 산다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50% 지금 보상하면은 지금 선분양이 되거든요. 그 땅 사는 땅 어디 갑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지금 외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믿으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좀 믿어주세요, 지금. 그럼 땅 살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부도 납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찬성하는데 디자인 센터는 반대한다.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우리 적어도 지도층 인사들 입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시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좋은 땅, 이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만 지어서 베드타운 만드는 거는 천추의 한을 우리가 남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우선 제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문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구리 시민들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취직시키지 않겠습니까? 아까 하도 근무제도 나왔지만 일자리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 이익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시민 영구 임대 아파트도 지금 한 100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그 10% 이익 말고도요, 이제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맘만 먹으면은 이 일반 분양 아파트 1100세대를 직접 분양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리시에는 지금 유일한 기회가 왔는데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모두 발음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그동안의 시시비비는 다 덮어두고 일단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호랑이 등을 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제 저희도 뭐 언제든지 의회하고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와 의회와 시민사회와 또 우리 고 회장님, 우리 모든 분들이 기왕에 우리 준비된 이 구리 월 디자인 시티 함께 성공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네, 양현무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이 그 사업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공사 사장으로서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 보상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공사는 주민의 편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오민석 대표도 지역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상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업체가 공사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우대 방안도 저희가 그 공사 과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GWDC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민 여러분과 패널 여러분들께 또 특히 오늘 사회자분께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아쉬운 점은 실질적으로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 사업에 대해서 검증해야 될 것은 20% 미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검증을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은 전혀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투자 유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에 대한 법적 그것을 신속하게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도 이 토론회도 NIAB에서 구글에 구리시를 항상 걸어놓습니다. 각 회사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은 작년 4월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 투자 유치를 담당을 하고 또 회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한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정받지 못하는데 갈 이유가 있느냐. 제가 참 한 1년 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니 인터뷰가 아니라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터뷰나 또 그 내용에 대한 컨택을 할 때는 기본적인 그걸 좀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NKAB 멤버들이 국내 유치 자문단 멤버들이 정말 지난 오랜 동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투자 유치, 회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면서 노력하셨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되는 중앙 부처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NKAB 멤버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패널에 앉지 못했다는 게 저는 오늘 상당히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 전부 다 있고 외국 사람들이 항상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구리시를. 왜? 투자해서 들어올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안심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협조 체제가 한 목표를 위해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IAB 멤버들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회사 유치라든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여질 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된 힘으로 모아서 한국의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요. 저도 뭐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하나 좀 드리면은 그 지역 내에서 이런 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뭐 비판의 목소리하고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뭐 비판 견제 이렇게 좀 유한 표현을 썼는데 저는 뭐 반대의 목소리 분명히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찬성하는 쪽만 있으면은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뭐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그 주최 측에서 뭐 이런 토론회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회자 입장보다는 반대 측 패널로 참석해서 뭐 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토론회 보니까 이 토론회에서 이 오늘 토론회에도 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문제점은 내부에 있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뭐 투자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리스크는 이제 정치권의 그 동향이라는 거죠. 일단은 뭐 가깝게는 서울시가 훨씬 우리보다 힘이 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미 친수구역 개발에 대해 가지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중앙당은 한강변에 이러한 개발을 하는 거 친수구역 수변구역이죠. 원래는 수변구역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또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용산 개발에서 보셨듯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법을 이용한 친수구역법을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에코시티, 뭐 땅 면적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뭐
구리시보다 몇 배가 큰 사업인데 거기는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만 거기도 굉장히 큰 난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서 나가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비판을 하고 또는 견제를 하려고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유와 그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이런 토론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는 검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 내지는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뭐 시체말로 깔아뭉개는 그런 형태는 좀 없기를, 지양되기를 바라면서 제 입장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경기 인터넷 뉴스와 구리 남양주넷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7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럼 끝까지 이 내용을 지켜봐 주신,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우리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